칼이 법이 되고 주먹이 정의가 되던 시대, 고려 무신정권은 지배층에겐 약탈의 땅이었고 백성들에겐 고통과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노비들의 삶은 희망조차 존재하지 않는 암흑 그 자체였죠. 그러나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강렬한 불꽃이 바로 이 암흑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최고 권력자 최충원의 사노비였던 한 사나이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라고 외치며 노비의 쇠사슬을 끊고 평등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신정권이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염원했던 만적의 난 속에 숨겨진 절규와 희생, 그리고 고려 백성들이 남긴 지울 수 없는 강렬한 흔적을 추적합니다. 신분 사회의 벽에 부딪혀 쓰러져간 이름 없는 민초들의 가슴 시린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세기 후반, 고려는 무신의 칼끝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이민을 거쳐 최충원에 이르러 무신정권은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최충원은 명종을 폐위하고 신종, 희종, 강종 등 왕을 마음대로 갈아치우며 최씨 정권이라는 강력한 세습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의 권력은 왕조를 넘어섰고 최충원의 한마디에 고려의 모든 것이 좌우되었습니다. 무신정권은 문신 귀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까지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무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거듭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토지와 백성들을 자신의 사병과 노비로 편입시켰습니다. 특히 노비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들은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되어 인권을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주인의 손에 목숨이 달린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고 이는 곧 극심한 사회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무신정권의 심장부, 최고 권력자 최충원의 사저에 만적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만적은 단순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충원의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동료 노비들을 감독하는 록사라는 책임자급 노비였습니다. 그의 지위 덕분에 만적은 최충원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과 무인들의 권력, 다툼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적은 무인들이 비록 천한 신분에서 시작했지만 권력을 잡자 귀족을 능가하는 세도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람의 신분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누구든 노력하고 기회를 잡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라는 혁명적인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골품제나 신분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위험한 생각이었고 평생 노비로 살아야 했던 만적에게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만적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1198년 정월, 만적은 최충원의 집에 소속된 노비들을 은밀히 모아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개경 서남쪽에 있는 흥국사라는 절의 뒷산에 노비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무신들이 천한 신분에서 일어나 재상이 되었고 심지어 대장군 자리까지 올랐다. 우리 노비들은 본래 이름조차 제대로 가진 것 없이 주인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우리라고 어찌 영웅후걸이 될 수 없단 말인가? 때가 왔다. 우리도 힘을 합쳐 종들을 죽여 공경과 장상이 되자. 만적의 연설은 노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압도적인 착취와 비인간적인 대우 속에서 억압받았던 그들에게 만적의 외침은 마치 신의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노비들이 만적의 혁명적인 사상에 동조했고 노비들은 저마다 자신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거사에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걸기와 동시에 각자의 주인을 죽이고 불을 질러 개경을 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적의 난은 계획대로 실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를 약속한 날이 되자 만적은 집결 장소에 모인 노비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적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거사 계획이 누설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적의 동료 노비 중 한 명인 순정의 아내가 질투심에 못 이겨 자신의 남편을 배신했고 결국 순정이 모든 계획을 최충원에게 고변한 것입니다. 최충원은 즉시 만적과 주모자들을 체포하여 신문했습니다. 만적은 잡히는 순간에도 자신을 새로운 세상의 개척자라고 주장하며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수많은 노비들이 자신의 뜻에 동참했음을 밝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충원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심장부, 그것도 가장 가까운 노비들이 자신을 죽이고 세상을 뒤엎으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낀 것입니다. 최충원은 만적과 주모자 100여 명을 강물에 던져 죽이는 잔혹한 방식으로 난을 진압했습니다. 그는 노비들이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강물은 피로 물들었고 만적의 꿈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 듯 했습니다. 만적의 난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고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신정권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충원마저 노비들의 반란 시도에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노비들을 신뢰할 수 없었고 이는 곧 최충원의 통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적의 난 이후에도 고려 사회의 노비들에 대한 차별과 착취는 계속되었지만 만적이 외쳤던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라는 외침은 억압받던 민중의 가슴 속에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았습니다. 이는 고려 후기 김삼이 효심의 난과 같은 크고 작은 민중봉기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중저항의 상징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만적의 난은 비록 실패한 반란으로 기록되었지만 그가 던진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누구도 신분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의 외침은 봉건
사회의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갈망했던 민초들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노비의 신분으로 감히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평등한 사회를 꿈꿨던 만적. 그의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의 절규는 고려.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해방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적의 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강고한 권력도 민중의 열망을 영원히 억압할 수는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사회는 결국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의 피로 물든 세상, 그가 꿈꾸었던 평등한 세상은 과연 언제쯤 도래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한국사 고려편 왕과 백성의 숨은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궁중의 은밀한 야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